보내지 못한 아버지의 편지, 서랍 속의 고백. 제1장, 서랍 속의 봉투. 결혼 후 처음으로 고향집에 돌아온 수진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오래된 목조 주택의 마루를 밟을 때마다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오래된 나무와 된장 냄새, 그리고 아버지만의 특유한 향이 섞인 집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애써 참았다. 유품 정리를 위해 온 것인데 계속 눈물만 흘릴 수는 없었다. 방 한편에 놓인 낡은 책상 앞에서 수지는 멈춰섰다.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셨던 그 책상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표면은 수없이 많은 흠집으로 얼룩져 있었고 서랍 손잡이는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었다. 수지는 어린 시절 이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항상 수진 옆에 앉아서 모르는 문제를 함께 풀어주곤 하셨다. 첫 번째 서랍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희미한 잉크향이 스쳤다. 연필, 지우개, 오래된 도장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통장과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아버지다운 꼼꼼함이었다. 그런데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수진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서랍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인 봉투가 있었다. 사랑하는 수진이에게라고 쓰인 아버지의 친필이었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들어올리자 예상보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몇 장의 편지가 들어있는 듯했다. 설마. 수지는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다. 첫 번째 편지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나타났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빠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구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진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다. 편지지는 누렇게 바랜 채로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글씨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빠는 평생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다. 그동안 억눌렀던 그리움과 후회,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종이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토록 과묵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이 드디어 열리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저녁 노을이었다. 수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천천히 소중히 받아들일 준비를. 제2장, 어머니의 부재와 어린 시절. 두 번째 편지는 수진이 태어났던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수진이 태어나던 날 아빠는 병원 복도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단다. 진통이 시작된 지 20시간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그런데 의사가 나와서 한 명만 살릴 수 있다고 했을 때 너의 엄마는 주저없이 너를 택했다. 수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것이 항상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알게 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네 엄마는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잘 키워달라고 당부했어. 아빠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단다. 비록 부족한 아빠였지만 말이야. 편지는 수진의 유년 시절로 이어졌다. 갓난아기였던 너를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는 정말 막막했다. 농사일은 해야 하는데 젖먹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마을 할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밤중에 우는 너를 달래는 것은 온전히 아빠의 몫이었어. 그래서 너를 업고 밭에 나가기도 했고 밤새 울음을 달래며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했지.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아버지가 머리를 묶어주고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고 아버지가 아픈 곳을 호호 불어주었던 기억들. 서툴렀지만 그 어떤 어머니보다 정성스러웠던 아버지의 손길이 새삼 그리워졌다.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처음 혼자 숟가락질을 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을 아빠는 혼자서 지켜봤어. 내 엄마와 함께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빠 혼자만의 소중한 추억이기도 했단다. 편지에는 수진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의 에피소드도 적혀 있었다. 처음 유치원에 보내는 날 아빠는 너보다 더 떨렸어.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받지는 않을까, 선생님이 잘 돌봐주실까 걱정이 태산이었지. 그런데 너는 씩씩하게 들어가더라.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아빠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내가 10살 때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물어봤을 때 아빠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때 내가 괜찮아요. 아빠가 엄마까지 해줘서 난 2배로 사랑받는 거예요 라고 말해줬을 때 아빠는 울컥해서 돌아서 울었단다. 수진은 그때의 기억을 또렷이 떠올렸다. 아버지의 넓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던 모습을, 그리고 그날 밤 유독 맛있게 끓여주셨던 미역국의 맛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수진의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며 내 엄마를 생각하며 끓였다고 말씀하곤 하셨다. 가난해서 다른 집 아이들처럼 좋은 옷도 예쁜 장난감도 사주지 못했지만 아빠는 늘 내가 웃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 밭에서 꽃을 꺾어와 머리에 꽂아주기도 하고 별이 쏟아지는 밤에는 마당에 나가서 별자리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지. 수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사랑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이 받고 자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아이였는지 새삼 깨달았다. 제3장 성장과 아버지의 뒷모습. 중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아빠는 더 바빠졌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아빠는 너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거든. 하지만 농사만으로는 학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아빠는 새벽 일을 더 늘렸어. 수진은 아버지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으로 향하던 뒷모습을 떠올렸다. 허리가 굽은 채로 호미질을 하시던 모습, 해가 져서야 집으로 돌아와 손발을 씻고 그제서야 수진의 숙제를 도와주려 하시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너는 몰랐겠지만 아빠는 내가 잠든 후에도 일을 더 했어. 마을 사람들의 일을 대신 해주거나 품팔이를 나가기도 했지. 내 교과서 한 권, 참고서 한 권이 아빠에게는 하루 품값이었거든. 편지를 읽으며 수진은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후회스러웠다. 새 교과서를 사달라고 졸랐던 기억, 친구들이 가진 예쁜 문구류를 부러워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우리 수진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뭐든 사줘야지라며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충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고등학교 입학금을 마련하려고 소 한 마리를 팔았을 때 아빠는 내게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 소는 너의 엄마가 키우던 마지막 유품이었거든. 하지만 내가 책을 사달라고 할 때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이 값졌단다. 수지는 그 소를 기억했다. 이름도 지어주고 여름이면 함께 개울가에서 목욕을 시켜주기도 했던 누렁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갔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다니. 내가 전교 1등을 했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 우리 수진이가 전교 1등 했다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울었어. 기쁨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걱정의 눈물이었지. 이렇게 똑똑한 네가 더 큰 세상으로 나갈 텐데 아빠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이야. 편지 곳곳에는 아버지만의 서투른 표현들이 가득했다. 수진이 시험을 잘 봤을 때의 기쁨, 아픈 날 간병하며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던 이야기, 친구들과 다툰 날,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했던 이야기들. 내가 고3이 되어서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 아빠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 서울의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마음과 경제적인 부담 사이에서 말이야. 그래서 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너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지만.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빚까지 내서 자신을 뒷바라지해 주셨다니.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돈이 부족하다거나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빠는 밭에서 혼자 펑펑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이제 너를 보내줘야 한다는 아쉬움의 눈물이기도 했어. 우리 수진이가 이제 큰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자랑스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수지는 합격 발표 날을 생각했다. 아버지가 동네 어른들에게 자랑하며 돌아다니셨던 모습, 그날 저녁 특별히 삶아주신 계란의 고소한 맛, 그리고 밤늦게까지 수진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개켜주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제사장, 서울로, 그리고 멀어진 거리. 기차역에서 너를 배웅하던 날 아빠는 울음을 참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내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 때 아빠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기분이었다.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봤어. 서울로 떠나던 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아버지는 수진이 좋아하는 간식들을 보따리에 한가득 싸주셨고 기차가 떠날 때까지 플랫폼에 서서 계속 손을 흔들어 주셨다. 그때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표정에는 깊은 아쉬움이 서려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내 방을 정리하면서 아빠는 많은 생각을 했어. 이제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 그동안 너 때문에 바빠서 외롭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 내가 좋아하던 가요가 흘러나오지 않고 내가 중얼거리며 공부하던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편지는 수진의 대학 생활 첫 학기 이야기로 이어졌다. 서울에서의 첫 겨울, 내가 보내준 편지에서 춥다는 말을 읽고 아빠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래서 털조끼를 하나 사서 보냈는데 내가 촌스럽다고 한마디 했을 때 아빠는 조금 서운했단다. 하지만 나중에 그 조끼를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을 둔 것 같아 뿌듯했어.
수지는 그 털조끼를 기억했다. 정말 촌스러운 디자인이었지만 아버지가 직접 고르신 것이라는 생각에 결국 계속 입고 다녔다. 친구들이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말할 때마다 괜히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났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밥은 먹었니? 돈은 부족하지 않니? 친구들과 잘 지내니? 같은 말만 반복했는데 너는 지겨워하는 것 같았어. 하지만 아빠에게는 그것밖에 물어볼 것이 없었어. 내 일상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지만 바쁜 너를 붙잡고 있기가 미안해서. 수지는 가슴이 아팠다. 정말로 아버지의 그런 질문들이 지겨웠던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만의 사랑 표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대학 생활에 적응해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빠는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외로웠다. 빈집에 혼자 앉아서 내 편지를 몇 번씩 읽어보곤 했거든. 특히 내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아빠는 안심하면서도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에 가슴이 아팠어. 방학 때 집에 돌아오면 너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 말씨도 옷차림도 관심사도. 아빠는 그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우리 수진이가 아빠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편지의 이 부분을 읽으며 수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다. 대학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들을 자랑하며 아버지를 가르치려 했던 기억, 아버지의 촌스러운 표현들을 고쳐주려 했던 기억들이 부끄럽게 떠올랐다. 그래도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아빠의 목표는 언제나 내 행복이었거든. 내가 웃고 있으면 아빠도 행복했어. 수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뜸해진 안부전화, 방학 때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갔던 일들이 후회로 밀려왔다. 그때의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제오장, 외국으로 향하는 발걸음. 졸업 후 외국 회사에 취직한다고 했을 때 아빠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 자랑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큰 감정은 서운함이었던 것 같아. 이번엔 정말 멀리 가는구나 하는. 수지는 취직 소식을 전했을 때의 아버지 반응을 떠올렸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그래, 잘 됐다는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체념이 더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았다. 그때는 아버지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복잡한 심경이었구나.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 너를 보면서 아빠는 이번엔 정말 멀리 가는구나 싶었다. 시간 차이 때문에 언제 전화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편지도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너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아빠는 세계 지도를 샀어. 내가 있는 곳 미국이 어디인지 한국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보면서 아빠는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우리 딸이 그렇게 넓은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어. 편지에는 아버지의 새로운 일상도 담겨 있었다. 혼자 드시는 식사,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앉아 수진의 소식을 기다리는 저녁 시간들. 그렇게 평범하지만 외로운 일상들이 아버지의 솔직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다. 내가 보내준 미국 사진들을 보면서 아빠는 신기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어.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먼 곳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구나.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모든 것이 아빠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어. 밤에 잠들기 전에 아빠는 항상 내 시간을 계산해 봤어. 지금 수진이는 뭘 하고 있을까? 아침을 먹고 있을까?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까? 가끔은 꿈에서 어린 내가 나타나서 아빠 하고 부르면 아빠는 꿈에서 깨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곤 했단다. 수지는 가슴이 저려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던 자신과 달리 아버지는 매일같이 수진을 그리워하며 지내셨던 것이다. 시차 때문에 전화 연결도 어려웠고 국제 우편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소통의 어려움이 거리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내가 현지 생활에 적응해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빠는 기쁘면서도 아쉬웠어. 기쁜 건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고, 아쉬운 건 그만큼 한국에서 멀어져 간다는 느낌이었어. 너에게는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하겠지만 아빠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돌아오지 않을 이유들처럼 느껴졌거든. 그래도 내가 보내오는 편지 한 통 한 통이 아빠에게는 큰 위로였어. 특히 아빠가 키워주신 덕분에 어디서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쓴 문장을 읽을 때는 아빠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단다. 아빠도 내게 편지를 쓰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편지 쓰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단다. 내가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제6장 결혼과 새로운 삶.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었을 때 아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 기쁘면서도 서운하고 축하해주고 싶으면서도 아쉬운 그런 복잡한 마음이었거든. 외국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단지 좋은 사람이면 됐다고만 하셨다. 수지는 그때 아버지의 담담한 반응이 조금 섭섭했는데 편지를 읽어보니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알 수 있었다. 사실 아빠는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가까운 곳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면 자주 보고 싶고 내가 힘들 때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아빠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내 남편 되는 사람의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아빠는 오랫동안 들여다봤어. 이 사람이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까? 하고 말이야. 사진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내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놓았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빠에게는 평생의 한이 될 것 같아.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 아빠가 그 먼 곳까지 가서 내 결혼식을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대신 마음으로나마 축복했단다. 우리 수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아버지는 결혼식 사진을 받아보시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셨다고 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이 공주 같다며 연신 감탄하셨다는 이야기도 편지에 적혀 있었다. 결혼식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고 아빠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길 기도했어. 특히 너와 신랑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볼 때면 아빠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단다. 신혼생활이 어떤지, 남편이 너를 잘 대해주는지, 그곳 음식은 입에 맞는지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바쁜 너를 귀찮게 할까봐 참았어. 가끔 보내주는 편지와 사진으로 만족하려고 했지. 수지는 신혼 초기의 바쁜 나날들을 떠올렸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생활까지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아버지께 안부를 전하는 일은 자꾸만 뒤로 밀렸다. 그때마다 나중에 길게 편지를 써야지 하고 생각만 했는데 그 나중에는 끝내 오지 않았다. 내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을 때는 정말 기뻤어. 아빠가 할아버지가 된다니. 손자든 손녀든 상관없으니까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바랐지. 그리고 내가 좋은 엄마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 아빠가 부족한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한국에 데려와서 보여달라고 부탁하려다가 그만뒀어. 너에게 부담이 될까봐. 대신 사진이라도 많이 보내달라고 했지. 아빠는 그 사진들을 보며 손자 또는 손녀를 상상하곤 했어. 편지의 이 부분을 읽으며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의 연락을 소홀히 했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제7장 병든 아버지와 보내지 못한 편지. 아빠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작년 봄부터였어.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련이 했는데 기침이 한 달 넘게 계속되더라.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는 거야. 편지의 어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글씨도 흐릿해지고 문장도 짧아졌다. 수지는 아버지가 편지를 쓰시면서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폐암 3기라고 하더라. 아빠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수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 수지는 가슴이 쪼여왔다. 아버지가 혼자서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셨다니. 곁에서 손이라도 잡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어. 너는 외국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픈 아빠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농사일이 좀 바빠서 연락이 늦었다고 둘러댔지. 수지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 즈음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목소리가 좀 쉬셨던 것 같았는데 그때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아빠는 많이 힘들었어. 머리카락도 빠지고 음식 맛도 없고.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멀리 있다는 사실이었어. 내 목소리라도 자주 들을 수 있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병이 점점 깊어갈수록 아빠는 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더 많아졌어. 하지만 목소리로는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지.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이해해줘. 서랍에는 완성되지 못한 편지들이 여러 통 더 있었다. 수지는 그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읽어보았다. 어떤 것은 몇 줄만 쓰여 있었고 어떤 것은 중간에 글씨가 흐려져서 읽을 수 없었다. 그 모든 편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 숨 쉬는 것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어려웠지.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빠는 너를 생각했어.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손자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말이야. 병실에서 창밖을 보면서 아빠는 자주 내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 손을 잡고 같이 걷던 길, 밤에 책을 읽어주던 시간, 감기 걸렸을 때 등을 토닥여주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들이 아빠에게는 보물 같은 추억이었어.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편지를 내려놓고 흐느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들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딸의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으셨을 텐데. 제8장 마지막 고백. 마지막 편지는 다른 것들과는 달랐다. 떨리는 손글씨지만 또렷하게 쓰여 있었고 아버지의 마지막 힘을 모두 쏟아부은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다. 수진아, 아빠의 마지막 편지야. 이제 더 이상 쓸 힘이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을 남긴다. 아빠는 너를 키우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너의 엄마를 잃은 슬픔도, 혼자 농사 지으며 살아온 고생도, 내가 멀리 떠나간 외로움도, 모든 것이 너라는 소중한 딸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기꺼웠어. 내가 걸음마를 뗄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취직했을 때, 결혼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아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단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업어주시던 아버지의 따뜻한 등, 아플 때마다 손등으로 열을 재어보시던 거칠지만 부드러운 손길, 시험 때마다 정성스럽게 끓여주시던 미역국의 맛. 아빠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내가 착한 아이로 자란 것이야. 돈이 없어서 좋은 것을 많이 사주지 못했는데도 불평하지 않았고 아빠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줬지. 그런 네가 정말 고마웠어. 내가 외국에서 살면서도 가끔씩 편지를 보내주고 사진을 보내줄 때마다 아빠는 행복했어. 멀리 있어도 아빠를 잊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거든. 아빠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가끔씩 아빠를 생각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해.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어.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마.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수진이 보내준 가족사진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내가 아기와 함께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매일 보면서 아빠는 할아버지가 된 기쁨을 느꼈어. 비록 직접 안아보지는 못했지만 사진 속 아기의 웃는 모습이 어린 너와 닮아서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마지막으로 고마웠어.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줘서, 아빠와 함께 살아줘서. 너 덕분에 아빠의 인생은 정말 행복했단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수진아,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힘들 때는 하늘을 보렴. 구름 사이로 아빠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도 가끔 해주렴. 사랑한다, 우리 딸아.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목이 터져라 울었다. 아빠,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빈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이제 더 이상 대답해 주실 분은 없었지만 수지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편지 속에,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버지가 생전에 심으신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편지 위에 따스한 빛을 드리웠다. 수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순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들려왔다. 수지는 편지를 정성스럽게 접어서 가슴에 품었다.
이제 그녀도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지는 아버지의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한 장 더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빠께 딸 수진이가. 그렇게 아버지와 딸의 편지는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졌다. 수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의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자신도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는 알았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의 삶 구석구석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었는지를.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제 그녀에게는 할 일이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이에게 전해주고 그 사랑이 다음 세대로도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서랍 속 편지들은 이제 수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것이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는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늦게야 그 마음을 알게 되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기억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길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감성극장이었습니다. 저희 극장은 잊혀가는 삶의 이야기, 부모와 자식의 사랑, 그리고 가슴 속에 남은 추억들을 이야기로 되살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감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